또 오늘도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계속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은 좀 견뎌야죠. 견뎌야죠. 견뎌야 돼. 아픕니다. 견뎌야 돼.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핸즈오프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핸즈오프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50개 주에서 항의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핸즈오프라고 사실 몰랐습니다. 핸즈오프라고 이제 전국에서 터져 나온 시민의 함성이 아젠다에 맞서서 공공교육이라든가 뭐 태육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네, 핸즈오프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핸즈오프 이렇게 해서 뭐 공공교육이라든가 태육군이라든가 의료 낙태 연금 뭐 독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했는데 트럼피즘이라고 그 메카시즘 아십니까? 메카시즘? 네. 메카시즘에 비유해서 오바마가 지난주에 이제 그 뉴욕의 한 대학에서 이제 하면서 그거에 맞선 거라고 이제 비유를 했어요. 약간 똑같다. 그렇네요. 50년대 그 불러오는 망령이 불러오는 것 같다라고. 네. 네,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대학을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데다가 하는 형태가 다 비슷하거든요. 약간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길 가는 뭐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을 사법경찰 잡아가지고 막 추방시키고 막 이런 식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4월 5일 날 토요일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시위가 단일 의제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포괄적인 저항 운동이 있어가지고 50개 주에 나왔고요. 이름은 핸즈오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저블 무브온 등 뭐 그 시민 단체가 전반적으로 했었고요. 50개 주 해외 12개 도시에서 했고 조직 등록금만 60여만 명이 있었습니다. 맨하튼 20개 블록에서 했었고 시카고 데일리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넓은 공간이고요. 맨하탄은 이렇게 맨하탄 중심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 거기 20개 블럭에서 행진을 했었고 이제 DC 워싱턴 기념탑 중심에서 했었습니다. 애틀랜타 주 의사당 중심에 수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게 다 광장입니다. 그 광장 중심으로 이제 했었고요. 나의 권리와 나의 연금, 나의 민주주의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 핸즈오프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를 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 재정 삭감, 연방 정부, 그러니까 되게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요. 미국은 전부 다 이제 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소주 아시죠? 소주. 이게 이제 소주를 외식을 하면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외식을 하면 5,000원 정도 하거든요. 미국에는 이게 한 20불 합니다. 네, 요게 한 20불, 한 12불에서 한 10불 할 거예요. 한 18불 정도 하는데 이거를 팁까지 다 먹으면 우리나라 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겠네요. 네, 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맥주도 한 12불에서 15불 정도 하는데 이게 팁까지 주면 거의 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외식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먹으면 뭐 이렇게 순두부에 뭐 이렇게 맥주랑 소주 좀 먹으면 2, 30만 원 훌쩍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두부에 설렁탕에 이렇게 먹으면 3, 40만 원 훌쩍 나옵니다. 이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올라서 되게 힘들고요. 시위 참여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시카고의 어떤 한 소년은 소년이 아니죠. 65세 어떤 분은 이제 13살부터 일했는데 내가 든 세금과 내가 낸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워싱턴에 있는 코네티컷에 있는 한 분은 내 아들 트랜스는 유로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시카고에 있는 한 분은 나야 백인이라 안전하지만 내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뉴욕에 있는 77세 한 분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든 나도 거리에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거리에 나오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경제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감세와 함께 복지가 삭감되고 있고 메디케어라든가 스냅이라든가 이제 그 교육복지금 같은 것들이 축소되고 있고 관세가 인상되면서 생필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 여행 가지 마십시오. 너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요. 이제 유학생들이 다 돌아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공산품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401k라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연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걱정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했고요. 공공기관의 인원 감축이랑 해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IRS라고 이게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건데 직원이 해고되고 재고용이 뭐 또 없어가지고 또 뽑고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되게 불안해합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고 사회적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태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있고
어쨌든 시위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징적인 창의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성조기를 이거 약간 항의하는 상태거든요. 플랜카드도 많이 나왔습니다. I am 뭐 이렇게 나는 뭐 관세다, 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어쨌든 쿠데타를 멈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핸즈 오프 마이, 나의 민주주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다양한 것도 있고 여러 분노가 지금 하나로 뭉쳐지는 약간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시민저항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약간 이런 시대이고, 다 거리로 지금 이게 사실 예상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예상됐던 시위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적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핵심 요약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삭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이런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고위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중되고 있는데, 상무장관 러터닉은 관세는 반드시, 이게 약간 아부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관세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잘리기 때문에, 뭐 러트닉이라든가 뭐 베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옳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처방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비 영향은 크지 않을 걸, 약간 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금 되게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건 없고요. 여진이 심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회 충돌이 있고 반발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있고요. 어쨌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자들이 계속 지금 사전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오를 거 같기 때문에 시카고 교회 LA까지 지금 계속 많이 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관세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은. 코스트코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거 생필품이라든가 생수, 비누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공포가 많이 얼어붙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핸즈오프가 뭔가라면 이거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시민의 외치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많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제 소식을 이제 이슈를 바로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죠? 이게 뭐인 거지? 네,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처음 저게 뭔지? 네. 1, 2, 1930. 네, 저게 이제 그 나치가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저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를 비꼬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이게 속도가 처음에 전기차니까 저렇게 잘 안 붙어요. 시작 속도가 초기 속도가 잘 안 붙어서 테슬라를 비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선 하고자 하는 이제 아직도 야욕을 못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 2 시작할까요? 그냥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분노와 풍자로 시작된 테슬라 불매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제 1, 2 요 부분이 뭐냐면 1, 2 1939년 인 세컨 3초 같은 풍자가 최근에 퍼지고 있는데, 이게 1939년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대륙 전체가 이제 나치 독일의 침략과 전체적인 공포를 겪었던 그런 거라 이게 되게 예민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제 홀로코스트라든가 검열이라든가 뭐 국가주의라든가 반이민주의라든가 인종주의 이런 게 이제 시작됐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우울하고 막 이랬던 지점이라, 그래서 유럽 사회는 이 시기가 어느 대륙보다 극우 정치나 파시즘 요소로 극도 민감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누군가는 1939년을 상징하거나 나치스트 제스처를 보이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풍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 뒤에 있는 건 속도에 관한 것들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이게 시동이 막 올라가는 게 약간 뭐랄까, 이 속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전기차라 요거를 이제 풍자적으로 이게 차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거는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머스크의 최근 행보가 1939년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묶어가지고 풍자적으로 얘기한 거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럽 시민들이 1939년에 망령이 다시 깨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쨌든 프랑스가 풍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사회다 보니까 문제를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예술이나 해악이나 이런 것들을 패러디를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 이제 뭐 테이크다운이라든가 리드 바이 더 덩키라든가 센터 바이 더 폴리티컬 뷰티 등의 어떤 유럽 전역의 시민 단체들이 풍자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션 아트라든가 패러디 광고판을 통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풍자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진짜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권력가인데 사실은 이제 뭐 유럽 시민들에게 머스크는 뭐 이렇게 억만장자나 이렇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 내 권력형 어쨌든 플레이어라든가 정보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어쨌든 자동차 에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독재자의 이미지로 많이 보는 것 같으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 플레이어로 보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로 보면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민주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어쨌든 플레이어로 보기 때문에 요 플레이어를 풍자하면서 약간 비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기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브랜드 자체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걸 훼손하면서 우리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디지털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미디어, 자본, 정치가 삼중 권력이 되면서 드문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막아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경고이자 문화적 반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게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논란거리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전혀 이런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유럽이 약간 문화적 자존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뭐 최고의 부자라고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삼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구를 자주 끼면 뭐가 된다고 계속 뭐 이렇게 그 뭐라고 이제 농담이 반복되면 진심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헌법적 질서가 이제 본질을 건드리면서 이제 약간 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삼선 발언이 단순한 허세의 농담으로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실은 되게 불쾌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게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극단적인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담론의 경계를 확장하고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주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됐어요. 처음에는 막 무시했는데 이제는 약간 논의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반대 진영에서 이제 이거를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하게 되고 지지층에서는 결집을 하는 약간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겠다. 아예 말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대응을 하게 된 거죠. 벌써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아니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레임덕을 좀 회피할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겠네요. 조금 삼선이 있으니까 레임덕을 이제 마지막까지 네, 파워를 부리려는 거죠.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4년차가 되면 힘이 빠지는데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나 삼선할 거야. 너 조심해.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트럼프는 나는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걸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충성 테스트 및 이제 지지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 테스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에게 충성하면 뭐든지 주는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뭘 아주 극한 범죄를 지어도 사면해주는 약간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요. 여론의 어떤 시선 전환을 좀 많이 하는 거, 부정적인 이슈를 접기 위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걸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분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게 제도적 한계를 시험하고 구구적 권력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휴, 어쨌든 뭐 대단하네요. 네, 어쨌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어쨌든 것 같아요. 관세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뭐냐면
저는 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의 어떤 도발적 광고입니다. 이게 관세는 세금이다라고 디지털 광고판도 하고 이제 걸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국 전역에 캐나다가 도발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광고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인 전환점인데 내부 여론을 통해서 이제 하향식 외교를 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교섭 대신에 미국 유권자들 향해서 소비자들 향해 직접 설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난 트럼프를 상대하지 않을래. 그냥 우리는 시민들을 상대할래라고 생각하는 거고 관세는 세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단순한 메시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비용일 수 있다. 너네가 내는 비용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가 우리가 내는 관세일 수 있지만 너네한테 전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부 대 정부가 얘기가 아니라 국가 대 시민의 어떤 프레임으로 신공공 전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 전략으로 좀 먹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아무래도 자기네가 결집하는데 약간 그 전략이 이게 와해될 수 있다라고 잘 선곡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이게 이제 배너로도 하거든요. 이렇게 간판으로도 그러니까 길가의 간판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배너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전략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렇게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하지 않는 걸 제가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제 조용한 외교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유머나 풍자 실용적으로 결합된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보이는 약간 요거 한 데는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판 외에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국가 연주를 야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야유로 국가 연주를 야유도 하고요. 여행을 취소하기도 하고 바이더 캐나다랑 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약간 여유가 좀 있는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민주주의와 경제 글로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게 많고요. 사실은 뭐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 앞에서 앉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소프트 파워에 기반한 디지털 공공외교 모델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면서 미국 내 정치적 균열 지점을 공략하는 한 지점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가져와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마케팅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는 길만 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나 뭐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생각은 이거는 제가 머스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EU 대 미국을 자유무역지대까 관세를 없애자고 얘기한 거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테슬라 판매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테슬라를 유럽인들이 너무 비판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기도 이제 살 길 찾아야죠. 이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자유무역 이게 이제 나는 트럼프하고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좀 이렇게 원래 이게 동급으로 치니까 이걸 좀 약간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기업 이미지를 한 것 같고요. 유럽 극우 세대들한테 연대 명분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극우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지지할 수 없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트럼프가 공략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서 EU 내부에 이제 분열 주장을 좀 있는 것 같고 극우 노선의 국제적 권위를 좀 부여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에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양다리 외교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이걸 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세를 그러니까 안 되는 하겠다라는 거죠. 생각을 네. 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CNN이나 여러 군데 엄청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것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사실 트럼프랑 다른 의견이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보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도를 해줘야지 어쨌든 되고 있다. 예. 우리나라도 테슬라 안 사는 불매운동 좀 해보세요. 그럼 이런 건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관세 하자고. 네? 열심히 사주고 이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불매운동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저는 관세가 좀 낮아지긴 할 것 같아요. 10에서 15%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20% 정도 매겼는데 지금 그나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향후에 어떤 트럼프와 다른 약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따끈따끈한 수인데요. 이게 아바타가 법정에서 나왔어요. 이게 보통 못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의 한 법정에서 제롬 드와드라는 사람이 정고용, 그러니까 미국 법정인데 뉴욕 법정이었는데 고용주와 계약분기 항소심에서 스스로 변호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녹화하는 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 영상이 아니에요. 자기 영상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화면이 있잖아요. 네. 이게 AI 디지털 가짜로 생겨난 디지털 아바타 영상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잘 더듬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갖고 다만 내용은 자기가 한 얘기하고자 하는 영상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이걸 알리지 않고 판사한테 이 내용만 이제 자기가 하는 이 아바타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제 질책을 했어요. 법정을 속일 의도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직접 해야죠. 직접 해야 네. 되면서 근데 판사가 이제 이게 막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 더듬는 불안감 신기하네.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달을 위해서 AI를 썼다라고 아, 얘기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네,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오고 포춘에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써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빛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언어 외적으로도 평가를 하실 거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네. 않을까요? 이게 법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진정성에 대한 도전인데 음. 법정의 진실을 말하는 공간인데 법정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인물이 아닌 생성의 아바타를 그쵸. 추정하는 것이 이제 진정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AI 대중성과 제도의 미비를 충돌하는 지점이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의도를 제대로 못 전달하는 사람에게 보완책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기도 해요. 자기 의사를 잘 못 전달한.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럴 뭔가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있어야도 도움을 되죠. 줄 수 네.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거나 뭐 옛날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이런 분들은 전달을 못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뭐 그쵸.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못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AI 기술을 우리 법이 못 따라간다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되는 거고 사법 윤리와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재정립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제 환각이라는 불리는 허위 정보 생성 위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우리가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가져와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요건데 이게 최근에 요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대중 미국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애플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중국에 이제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려고 이제 많이 했어요. 공급망을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고 사실은 54%가 돼서 이제 프로맥스가 $2,300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1,599거든요. 프로맥스 가격이 16이. 근데 이제 이게 17이 $2,300까지 오를 수 있을 거래요. 이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가 되면 사실은 이제 $500 이상이 더 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방법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왼쪽에 보시면 애플 maybe 뭐 이 가격이 아마 뭐 오를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뭐 길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미국에 가져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다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나 멕시코는 이미 가 있습니다. 가 있지만 이쪽도 사실 베트남이 이번 30몇 % 됐잖아요. 사실은 방법이 40%. 예.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고 저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프리미엄 인상을 감소하되 글로벌 부담을 줄이는 모델을 출시할 방법밖에 없고 제가 볼 때 모델을 가격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립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급형 같은 타겟 중저가 제품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프로나 울트라 모델을 생산 원가를 이제 좀 더 강화하거나 좀 이 부분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소비자군을 세분화하거나 가격 부담을
약간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관세를 낮춰야 됩니다. 관세를 낮춰야 되고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워싱턴 DC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집행해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다고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 당시에 관세 면세를 일부 이끌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사실은 이 부분을 유일하게 했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미국의 기술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요구를 무기로 하겠다라는 무기로 관세를 완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서 사실은 최근에 발표는 5천억 달러 투자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한해서만 좀 품목에 한해서만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5천억 달러 미국 재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좀 돌파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수입해오는 부품을 완제품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약간 이런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부품을 수입해오고 완제품을 여기서 한다. 이런 식의 방법을 추구할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제품 설계 및 부품을 리엔지니어링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뭐 하는 방법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의 변화를 좀 주면서 대응을 하지 않겠냐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진행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네, 애플 일행 정부 때 또 극복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데 계속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소디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또 좋은 내용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